2020년 7급 공채 언어논리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번을 보겠습니다. A는 종차별주의와 종평등주의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는데 B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모순이 뭔지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주장이 있어요. 나는 서울에 있다, 나는 서울에 있지 않다. 이 두 주장은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두 주장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양립한다고 하면은 나는 서울에 있고 동시에 서울에 있지 않다.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은 1번 주장이 참이면 2번 주장은 무조건 거짓이어야 되고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주장이 참이면 다른 주장은 무조건 거짓이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모순 관계죠. 그래서 A가 주장한 거를 보면은 종차별주의가 옳지 않다면 종평등주의가 옳아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으면 얘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립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가 옳지 않으면 얘도 옳지 않아, 얘도 옳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옳다라고 무조건이 옳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모순되는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종차별주의와 종평등주의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고 있어요, A는. 그럼 B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종평등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차별주의가 거짓이라고 해서 종평등주의가 무조건 참인 것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순이 아닌 거죠.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거짓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참은 아니다 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B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제가 되겠고,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면은 종차별주의, 지금 차별하고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인식 속에서는 차별하고 평등은 이게 동시에 이게 존재하지 공존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제 문제 푸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왜냐면 보세요. 종차별주의가 틀렸다고 하면은 모순 관계라고 하면은 종평등주의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죠. 근데 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종평등주의가 얘가 거부한다고 해서 얘가 왜 참이 아니어도 되는지를 그거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종평등주의는 양배추를 뽑아버린 것도 그러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했어요. 양배추 뽑아버린 것도. 근데 이제 나중에 후술할 내용을 보면은 양배추 뽑아버리는 게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다는 것은 종평등주의가 틀렸다는 거죠. 종차별주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종평등주의가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틀렸느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종평등주의가 틀렸느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양배추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뽑아버려도 상관없다. 근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차별적인 대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 통해서 이제 얘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B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니은을 보면은 B와 C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C를 보면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윤리의 대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다고 했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데, B는 지금 얘를 거부한다고 해서 종평등주의가 무조건 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고 뭐 그런 언급은 전혀 없죠. 예. 그래서 B가 이 견해에 동의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틀렸죠. 1번 혹은 3번인데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그 C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만 A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C의 주장을 보면은 B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다. 근데 근데 이게 차별적 대우가 그 의식에 대해서 차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럼 인간도 그 차별해도 되지 않느냐?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은 차별해도 차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의식이 각 인간마다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별적인 대우를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모든 인간이 동일한 전원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윤리의 대존재가 있죠. 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이것이 이제 모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맞으면 윤리의 대존재를 이제 그 거부해야 되겠고, 윤리의 대존재가 맞다고 하면은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제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계인 거죠.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있느냐, 차별적인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느냐,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고 전혀 얘기한 적이 없죠.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럼 A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종차별주의는 그 얘가 A가 이제 주장하기로는 인간 종이 다른 종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일단은 다른 생물종과 생김새가 다르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뭐 그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고 동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